야, 아직 개인이 타지 않았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더 오를 거야. 라면서 5가지 근거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과연 지금 꼭지 아니야? 지금 괜찮아? 들어가도 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관련돼서 간접적으로 힌트를 줄일 수 있는 브리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알고라닌 미국 개인이 들어와야 진짜 불장의 시작입니다. 촬영 시각은 2월 29일 낮 12시 40분경입니다. 자, ETF 말고 새로운 수급을 볼게요. ETF 수급 관련된 얘기는 이전 브리핑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마어마하게 수급이 일어나고 있죠. 하루에 채굴되는 양 900개를 훌쩍 넘어서는 양을 ETF가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급을 보자면 새로운 고래들까지 비트코인을 매집 중에 있고요. 미실현 수익이 38%, 아마 이게 더 늘어났겠죠. 80억 달러 육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봤더니 비트코인 3위 고래가 4,800 비트코인을 추가 매집했대요. 도대체 여기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래들까지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한번 전망을 해볼게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복수의 애널리스트입니다. 블룸버그가 뭐라고 보도했냐면 비트코인의 중장기 모멘텀이 긍정적이다. 큰 하락이 없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왜? 과거에는 반감기 전에 항상 하락 조정이 나왔거든요. 반감기 스트레스 테스트 느낌으로 해서 반감기 전에 채굴자들이 경제력이, 영향력이 안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내다 팔면서 비트코인의 단기 하락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물량들을 다, 공급 물량을 다 누가? 비트코인 ETF가 다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큰 하락은 없을 것 같다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온체인 분석으로 보자면요, 강세장 초입 단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신규 투자자 유입이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아직까지도 개인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랠리 초입 단계다라고 크립토퀀트 기고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게 그 UTXO로 보자면요, 신규 투자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별로 많지 않거든? 이거는 랠리 초입 단계야 라는 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체인 지표를 여러 가지로 봐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과거 지표를 보자면요, 21년 강세장 수준이래요. 95% 수익 상태. 야, 그런데 진짜 불장의 시작은 전고점 돌파 이후죠.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트레이더들의 경우에도 상승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보니까 전고점 돌파 기대감이 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도 마찬가지인데, 선물 미결제 약정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는 건 시장을 한쪽 방향으로 본다는 건데, 과연 상승일까 하락일까? 당연히 상승 쪽을 보는 트레이더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포모가 형성이 돼서요, 전고점인 6.9만 달러를 돌파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높다라는 겁니다. 신고점은 3월에 경신될 거다라고 코인데스크가 업계 트레이더들의 예상을 모아서 분석 기사를 냈는데요. 지금 분위기를 보자면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일시적이긴 하지만 6만 4천까지 찍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갈 거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내년까지 10만 달러 도달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MV, RV, Z 점수는 이제 그 표준 편차 점수인데요. 이걸 해서 보니까 대충 한 내년까지 10만 달러 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10만 달러 상당히 약소한 가격이 돼버렸습니다. 1억이 넘는 가격인데도요. 기술적 지표를 보자면요, 20만 달러가 목표라고 합니다. 피터 브렌튼 같은 경우에 유명한 트레이더인데, 이분이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기존에는 목표가를 12만 달러로 잡았는데 지금 흐름을 보니까 20만 달러로 높였어 라는 겁니다. 투자은행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15만 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ETF가 그 가격을 밀어 올렸다라고 하면 4월 들어서부터는 반감기 랠리가 비트코인 상승을 주도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JP 모건마저 상승을 전망했는데요. 이 뭐라고 했냐면, 암호화폐 상승세가 개선되고 있다. 올 1분기 내내 유지될 전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까지는 상승세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코인데스크가 전망한 3월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만 크립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JP모건 반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비트와이즈 CEO 같은 경우에는 비트와이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ETF 출시한 운용사들 가운데 비트코인 ETF, 블랙락, 피델리티, 아크 뭐 이런 등등의 전통적으로 강자, ETF 강자 운용사였던 곳들을 제외하고선 비트와이즈가 4등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크립토 전문 운용사인데 4등 규모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업체의 CEO가 내가 보기에 예상보다 빨리 25만 달러, 우리나라로 돈으로 치면 3억 원이 넘죠. 에 도달할 것 같아 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야, 이거 보니까 금보다 금의 매출을 잡아먹으면서 비트코인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분석을 한 거죠. 10배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5만 달러 도달할 거다 예상보다 빨리 했는데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얘기가 많아서 이제 악재를 봐야 되는데 악재가 딱히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코인데스크가 미국 정부가 소유한 파이넥스 해커 자금 월렛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이체됐더라 라는 거예요. 야, 10억 달러면 사실 지금의 약간 ETF 유입 금액으로 보자면 이틀이면 커버되는 물량이긴 한데 어쨌든 금액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또 20만 개 넘게 비트코인을 들고 있잖아요. 얘네가 팔면 또 시장의 악재가 아니야 싶었는데 그 다음에 크립토 퀀트 리서치 총괄이 분석해 봤더니 야 그거 팔려고 하는 거 아니고 지갑 정리의 하나야. 그러니까 매도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악재가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 상승은 기관이 주도했습니다. 개인은 아직 시장에 오지도 않았다라고 인투더블록 분석가들이 분석한 건데요. 제가 재밌는 트윗을 봤는데요. 마일스 대처라고 그 트위터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거의 한 30만 넘는 엄청난 팔로워를 이제 자랑하고 있는데 이분이 야 아직 개인이 타지 않았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더 오를 거야. 라면서 5가지 근거를 냈습니다. 그거를 파구정보라는 채널에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개인이 타지 않은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유튜브 지표. 야, 유튜브 봤더니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팔로워 수가 지난 상승장 대비해서 적다라는 거예요. 대상 유튜버가 마일스 대처가 선정한 게 뭐 이런 유튜버가 있는데 여기에서 봤더니 21년 불장에는 신규 가입자가 하루 4만 명이 웃돌았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많이 늘었으면 좋겠으니까 많은 신규 부여수가 250만을 넘었대요.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네. 그런데 아직 5천 명을 넘지 않았고 신규 부여수 또한 하루 7, 80만의 수준은 부러운데 아무튼 이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구글 트렌드입니다. 검색어 트렌드로요. 비트코인을 입력했는데 보시죠. 지난 불장 때 보면 이렇게 높았어요. 근데 아직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사람들이 별로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크립토, 알트코인에 대한 구글 검색어 트렌드 또한 21년 최고치를 100으로 두자면 현재는 25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크립토 앱 순위다라고 합니다. 앱스토어의 크립토 앱 순위가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게 의아하긴 하지만 크립토 앱들은 21년 당시 꾸준히 탑 10, 심지어 1위인 경우도 나타나지만 현재 탑 100에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가 비트코인 대비한 알트 퍼포먼스라는 거죠. 사실 진짜 불장은 알트코인이 오를 때 있잖아요. 이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규로 진입하는 개미들의 경우 보통 비트코인을 사지 않습니다. 왜? 많이 올랐어. 비싸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번에 더 많이 오를. 왜냐하면 이제 절대 가격 자체가 비트코인은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6만 달러짜리가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 야 그런데 1,000원짜리는 뭐 이거 얼마나 엄청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알트코인을 산다는 거죠. 개인들이 알트 삽니다. 기관들은 알트를 잘 사지 않죠. 기관들이 사는 알트는 메이저 알트인 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알트코인은 지금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아직 시장에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 지표였는데요. 인간 지표는 어디나 통하나 봅니다. 그 마일스 대처가 얘기한 거는 유명인들이 보이지 않는다 라면서 21년엔 여기저기 개사진 올리면서 떠들었다고 합니다. 크립토 광고가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친구나 가족이 코인 많이 올랐지? 라면서 문자를 안 보낸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 지표는 모든 투자 상황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지표인데도 살짝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른바 이제 크립토 오카방 같은 데에서 보자면요. 요게 떠돌더라고요. 그 치코의 코인 상자라는 곳에서 이걸 캡처해서 보여주셨는데 K뱅크에 눈 돌아간 개미들을 현 상황이라고 해서요. 대기 인원이 166명. 그러니까 K뱅크 앱에 접속을 해가지고
저기 돈을 입금해야지 업비트로 돈을 입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인 오르니까 빨리 이제 업비트 들어가서 코인 사야 되는데 K뱅크 앱에 대기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와,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변창호 코인사관학과에서 갖고 온 건데 구글 플레이 금융 부분의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가 아직까지는 36위다라고 합니다. 한때 1위였잖아요. 우리 불장 때. 1위 가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인간 지표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지만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개인이 들어와야 진짜 불장인데 아직까지 시장에 개인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더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심리 지표가 조금 불안한 게요. 이게 보니까 그 공포지수라고 있죠. 탐욕지수 보니까 21년 11월 9일 이때가 거의 고점이잖아요. 이게 82를 기록했어요. 그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7일 기준으로. 28일 기준으로도 봐도 80. 여전히 극단적 탐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 뭔가 조금 찜찜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시장이 뭐 탐욕지수를 봐도 그렇고 과열된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크립토컨트 기고자가 분석해 봤더니요. 무기한 선물, 계약, 펀딩 비율이 너무 과열 수준에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 급하게 시장에 달려들어서 베팅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청산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제가 바이낸스에서 갖고 온 15분 봉 차트거든요. 이게 갑자기 30분 만에 15분 봉이니까 15분 봉 두 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개 굉장히 긴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보자면 고점 64,000에서 30분 사이에 58,700까지 8% 넘게 급락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라고 봤더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코인베이스가 버벅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래가 몰린 거죠. 이러니까 웹사이트 접속 장애가 생겼어요. 어떤 투자자들의 자산이 0, 잔고가 0으로 표시된 거예요. 와, 정말 이러면 미치죠. 진짜 내 돈 날아간 거 아니야?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웹사이트에 뭐냐면 저기 앱에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거기 계정에 0이 찍혀도 그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올리면서 이제 버벅버벅 됐습니다. 이게 트래픽 급증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코인베이스 CEO가 X를 통해서 밝혔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 김치 프리미엄 막 어마어마하게 붙고 했을 때 뭐 거래소 앱 다운되는 일은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 뭐 빗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때 막 비트코인 캐시 막 폭등하고 이럴 때 막 다운돼가지고 그때 뭐 소송 벌이기도 했었고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업비트도 거래 몰리면 버벅버벅 되고 당시에 업비트 관계자 인터뷰를 하면은 야 우리 진짜 매일매일 늘리고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 늘려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게 불장 때 매일매일 늘린 결과인지 최근에 국내 거래소에서 버벅이는 현상은 잘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코인베이스가 못 당해본 것 같습니다. 그 불장의 매운맛을. 트래픽 급증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코인베이스에서 문제가 생긴 걸 봤을 때도 뭘 알 수 있나요? 미국 중심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비겁한 변명이에요. 코인베이스 CEO가 앱 복구 중에 있어. 야, 진짜 트래픽이 최대 10배나 급증했어. 급증 상황 대비했으나. 우리 트래픽 10배나 느는 거 대비했거든? 야, 우리가 생각한 최선의 그 트래픽 폭증 상황은 10배인데 그걸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서 ETF, 기관 중심으로 시작된 투자 열기가 지금 현재 뭐 미국 개인들까지 코인베이스 거래는 개인들도 많이 하고 뭐 사실 기관도 하니까 불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단기 20%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게 크립토컨트 분석자인데요. 이게 MVRV 단기 투자자 지표를 봤더니요. 과열 구간에 돌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실현으로 20% 정도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MVRV는 지난 시간 설명드렸지만 실현 시가총액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이게 단기 투자자 MVRV 지표는요. 6개월 미만 홀더들 대상으로 계산한 건데 이게 과열됐기 때문에 아마 수익 이 정도 했으면 많이 먹었지 라면서 매도를 치면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매크로 지표를 감안해도 4월 전에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매트릭스 포트 공동 창업자 다니엘 얀의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그 개인적으로 4월 말까지 최대 마이너스 15% 수준의 조정을 겪을 수 있다. 이게 왜냐면요. 그 3월 미국 FOMC 봐야 되고요. 이게 FOMC에서 뭐 FOMC 금리 동결은 사실 다들 예상하는 바죠. 근데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할까? 앞으로 금리 방향에 대해서. 게다가 뭐 BTFP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이 비트코인 뭐 이런 자산에는 위험 자산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감기가 오기 전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망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의 ETF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조정이 없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고요. 어떻게 대응하시든지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관련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여러 가지가 걱정되면요. 늘 말씀드리지만 분할 매수, 적립식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